안녕하세요. HP 3D 프린팅 팀 어플리케이션을 맡고 있는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약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3D 프린팅을 통한 디지타이제이션과 그 사례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 산업은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죠. 지금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살고 있다고 하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제 3D 프린팅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그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유럽에서는 벌써 인더스트리 5.0을 준비한 고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더스트리 5.0은 지금 메인 주제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3D 프린팅을 통한 대량 맞춤형 제품들을 대량으로 양산을 하되 이를 위해서 사람과 협동 로봇이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작업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더스트리 5.0을 맞으면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일단 제조 방식에서는 대량 생산에서 대량 맞춤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의 생산 기지에서 대량으로 양산을 하던 것들이 이제 필요한 곳에서 현지 분산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던 제품들을 이제 보관하던 곳들이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양산이 되게 될 것이므로 디지털 파일의 형상으로 디지털 인벤토리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제조, 두 번째는 공장 자동화, 세 번째는 이제 지구와 툴링의 제작 사례이고요. 활용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사례 그 첫 번째는 디지털 제조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완제품이나 긴급 대용품, 스페어 파트, 디지털 인벤토리에 대한 순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우리가 입고 생활하는 제품들, 즉 신발과 같은 제품들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금년 초에 그 디올과 리복에서 HP 3D 프린터를 이용한 구두와 신발류들을 완성해서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개인 맞춤형이라기보다는 3D 프린터로만 생산할 수 있는 복잡 다단한 형상을 기존 방식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디자인을 제품화했다는 데 큰 이의가 있는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의족의 커버들인데 미국의 유니크란 업체에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즉 기존에는 이제 기계적이고 딱딱한 형상의 의족들을 이제 개인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맞춤형 의족 커버를 이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으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일환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인 브리즘이라는 업체 사례인데 우리가 매일 쓰고 다니는 안경들 우리가 썼을 때 내 몸에 가장 편안한 최적의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 얼굴에 딱 맞춤형으로 제작했던 이런 안경들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겠죠. 자동차로 보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생산량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테크아트라는 업체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포르쉐에 납품되는 이미 고성능 차량이긴 하지만 이 고성능의 차량을 조금 더 고성능으로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맞춤 제품들을 이제 납품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3D 프린터를 적용한 시트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의자 가운데 노란색으로 구멍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레티스 격자 무늬 구조로 그 출력이 된 3D 프린팅 TPU 제품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격자 무늬로 출력이 된 제품들을 적용하게 하게 됨으로써 경량화와 통풍성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격자 무늬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느낌의 쿠션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체형에 꼭 맞는 나의 몸에 가장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시트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시트 제작에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 적용을 하게 되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꽤 오래 걸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 업계에서는 기록적으로 빠른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BMW입니다. 약간 앞서 설명드렸던 테크아트와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요. 여기는 이제 i8이라는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윈도우 가이드 레일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이 회색 파트가 윈도우 가이드 레일이고 출력된 파트인데요.
원래는 형상이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사출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i8이라는 차량 자체가 생산량이 많은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생산 준비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거를 3D 프린터로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양산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영상을 좀 틀어볼게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출력 직후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가이드 부분들이 들어간 채로 양산이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푸조 사례이고요. 푸조 308 차량에 들어간 각종 액세서리류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설계, 그 디자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선글라스 홀더라든가 핸드폰 컵 홀더 같은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차량의 인테리어에 잘 녹아 들어가는 맞춤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방식으로 양산했을 때보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양산을 하게 되면 생산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각종 툴링을 만들어야 될 텐데 3D 프린터를 양산을 하게 되면 이런 툴링들이 없이 바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불필요한 툴링들을 만드는 공정이 없어짐으로써 불필요한 탄소 배출 역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이다라는 것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사례는 포드 사례인데요. 조금 재밌는 사례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재작년 폼넥스트에서 포드가 그 샘플들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매버릭이라는 포드 픽업 트럭이 있는데, 그 2열 승객 좌석 밑에 보면은 이런 수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앞 2열 이제 공조장치 밑에 어떤 제품들을 꽂을 수 있는 후크 형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내부 수납함과 이 후크 형상의 3D 파일이 포드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맞는 액세서리들을 자기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즉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이제 형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는 액세서리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액세서리들을 남이 만든 거 사기보단 내가 원하는 형상을 내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가지고 내 차에 꽂아놓고 다니도록 하자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이것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일환이기도 하고 앞으로 3D 프린팅과 자동차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콜라보를 해서 나갈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GM 사례이고요. GM에서 작년 초에 타워라는 대형 SUV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와 얽힌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제품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웨더 스트립이고요. 이 웨더 스트립은 그 차량 뒤에 들어가는 스포일러와 차량 본체를 본체 사이에 간격을 메꿔주는 웨더 스트립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차량 출시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웨더 스트립의 설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변경된 설계를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몰드로 수정을 하고 생산 준비를 한 다음에 생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예정인데 이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량 출시를 납기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제 이 부품들을 3D 프린터로 대체해서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PU 소재로 생산을 하여서 베이퍼 스무딩이라는 후가공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출 대비 한 50% 정도 빠른 속도를 보이면서도 기능성이라던가 외관적인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사출로 대체가 되긴 하였지만 그 전까지 안정적으로 3D 프린터로 납품이 되었던 사례이고요.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 첫 1주차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샘플을 이제 검수하여서 이게 완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높으신 분들께 이제 컨펌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업체를 수배하고 선정을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파일을 보내서 PO를 낸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3주째와 4주째에는 이제 시생산을 해보고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이제 개선을 하고 5, 6주차에서 실제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 6주차부터는 이제 하루에 1500세트가 매일매일 양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세팅을 잡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부가적인 비용이 없이 바로 3D 프린터로 완제품을 뽑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10주차부터는 이제 사출 몰드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출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차량의 납기 일정을 늦춘 것이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 납기일 얼마 안 남았는데 막판에 이제 설계가 바뀐다던가 이런 때 3D 프린터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옆나라 일본에 있는 토요타, 혼다, 닛산 사례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규어도 좀 이 사례가 동일한 사례라 가지고 묶어서 이제 집어넣어 봤습니다. 스페어 파트를 만든 사례이고요. 좀 옛날 차종들, 그러니까 오래된 차종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타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스페어 파트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 오래되다 보면은 몰드가 망실되거나 파손이 되어가지고 부품을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이제 3D 프린터로 이런 부품, 스페어 파트들을 양산을 해가지고 완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 사례로 집어넣은 건 닛산의 스카이라인인데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GTR이라는 이름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예전 버전의 차량들을 타는 고객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부품들을 판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라쿠텐이라는 그 쇼핑몰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걸 그냥 스크린 캡처해온 거라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부품들을 이제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모두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차량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각종 지거 툴링 사례인데요. 국내 고객사인 라오닉스 사례입니다. 라오닉스는 현대 울산 공장에 각종 지그와 치공구들을 납품한 업체인데 사진상에 보이는 것은 이제 대차 지그이고요. 대차 지그 말고도 이제 정하중 지그, 해밍다이, 검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대차 지그가 원래는 이제 스틸 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스틸 덩어리면은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이 지그가 여러 개가 이제 한 조를 이루어서 납품이 되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용접할 때 잡아주로 이게 클램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차체가 밀리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금속 덩어리를 깎아서 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결국엔 필요 없는 공정이 늘어나게 되었고, 공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3D 프린터를 접목을 하면서 파트를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파트로 만들고, 그 사진에 보이듯이, 그, 허니콤 구조를 적용을 해서 경량화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 경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용 역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20% 정도, 20에서 50%까지 비용 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지금 옆에 금속판을 덧대가지고 보강을 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강 없이 바로 이러한 제품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가 아닌 좀 일반 생필품, 생활용품 생산 라인이긴 한데, 이건 좀 재밌는 사례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업체는 이름은 밝힐 순 없지만, 치위생용품이라던가 세제 아니면 샴푸 같은 용품들을 제작 판매한 업체이고요. 그 특성상 굉장히 많은 보틀들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틀이라는 게 제품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크기, 알루미늄이냐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이냐 재료가 다른데 그때마다 이 보트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요 그리퍼가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몇십 개에서 많게는 몇백 개까지 바꾸게 되는데 이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막상 이거를 또 기존 방법으로 양산을 하려고 그러면 사출로 하기에는 몰드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NC 가공을 하기에는 가공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가지고 3D 프린터를 아예 공장에 설치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라인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제품들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굳이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공장마다 3D 프린터를 설치했을까요? 여기가 부품을 기존에 납품한 업체가 독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공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미국, 중국, 인도 세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좀 굉장히 있었었죠. 여기도 그때 직격탄을 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이제 파트를 주문하면 최소 주문 수량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대량의 스페어 파트를 일단 오더를 넣고 그게 미국 본사로 오면은 본사에서 각각 각지에 있는 이제 공장으로 파트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부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스페어 파트를 할지라도 일단 받았으니까 이거를 보관할 웨어하우스 공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파트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 기간 동안 3D 프린터 설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품 자체 가공 비용도 있지만 이거를 딜리버리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당장 필요 없는 수량을 뺀 필요한 파트만 이제 만들게 되니까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게 된 사례이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공장마다 프린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품질이 모두 뒤죽박죽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인벤토리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도면과 3D 파일을 같이 올리게 되는데요. 이 도면에는 조형 방향이라던가 그리고 조립할 때 어떻게 조립을 하고 후가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프린터를 통해서 생산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숙련도라던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를 테니까 이런 설명서를 같이 동봉을 해가지고 일정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이제 한 것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별 파트가 아닌 이러한 파트들을 묶음으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토요타를 예로 들어볼까요? 토요타에서는 이걸 칸반 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량 한 대에 들어간 부품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생산을 할 것인데 그럼 부품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관할 것이 아니고 차량 한 대분 부품을 묶음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한 대분 묶음을 출력했을 때 버려지는 부품이 없이 오롯이 이제 차량 한 대에 조립한 데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프로세서가 효율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반 빌드에 큰 파트, 중간 크기 파트, 작은 사이즈 파트들을 이제 필요한 만큼 묶어서 빽빽하게 이제 네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품들을 이렇게 제작이 된 팩들을 이제 디지털 인벤토리에 보관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인벤토리를 넘어서 이제 3D 프린터를 다수 보유해서 이거를 정말 공장처럼 대량으로 양산하는 업체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자동차 쪽은 이제 보안이 너무 심해서 제가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메디컬 쪽 사례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치과용 투명 교정기를 만드는 곳인데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금속으로 된 보철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이 금속 보철은 이제 미용상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착용자의 착용감도 영 좋지 못하죠. 그래서 좀 이제 이걸 좀 개선하고자 투명한 입에 끼웠을 때 밥을 먹을 때도 편하고 남들이 보았을 때 교정기를 낀 것인지 안 낀 것인지 알기 힘든 투명 교정기를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교정기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내 이빨을 그 껌 같은 점토 같은 거에다가 몰드를 찍어서 보내주면 이걸 3D 스캔을 해가지고 내 치아를 3D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렇게 제작된 파일들을 네스팅을 해서 출력을 걸고 이제 후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진공 성형을 하게 되는데 그 환자 한 명당 이게 12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정기를 꼈을 때 치열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바뀌다 보니까 2주일 정도 사용을 하다가 치열이 바뀌면 그 다음 버전에 이제 교정기를 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자들은 내 3D 이미지로 구현이 된 치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2주일마다 치열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한 다음에 그 예상되는 형상으로
이빨 모양의 몰드를 뽑아서 이 몰드에다가 진공성형으로 투명 교정을 만든 다음에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즉 사람 한 명마다 10에서 12개 정도의 세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작업자 환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필요한 몰드의 숫자 또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넘는, 정확히는 64대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양산을 하는데 하루에 4에서 5만 개의 몰드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장비가 한 대 아니면 두 대, 뭐 많아서 3대 정도로 할지라도 오퍼레이터 한두 명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4대의 장비를 가지고 하루에 4에서 5만 개의 몰드를 쏟아낸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거를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를 두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지금 3D 스캔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출력하는 ACP 장비와 그걸 이제 구동하는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 후 진공성형 장비와 진공성형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나중에 완성된 투명 교정기를 잘라내는 잇몸 형상을 자동으로 잘라내주는 트리밍 장비, 이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정관리 장비 시스템과 묶어가지고 자동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3D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들은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로봇이 이제 움직여주고 각 파트마다 이제 추적 데이터도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4에서 5만 개 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여기 영상에는 많지 않지만 60대가 넘는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화해서 많은 장비로 공장처럼 많은 파트를 돌리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여기는 이제 투명 교정기를 판매한 업체이지 투명 교정기를 만들기 위한 몰드를 판매하진 않습니다. 즉 그 말은 매일매일 4에서 5만 개의 몰드가 만들어진다면 버려진다는 뜻인데요. 이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덩어리들을 버리게 되면 이제 환경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포드가 이제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드가 매일 이제 나오는 4에서 5만 개의 파트들을 매일매일 수거해 가고, 그리고 출력 단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리사이클 파우더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산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산화가 진행되면은 파우더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한 파우더와 이런 파트들을 모아서 포드의 협력사인 재료 공급 업체에다가 보내서 이거를 모두 펠렛 형태로 바꾸게 된 다음에 이거를 사출업체로 보내가지고 사출해서 트럭 부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사출용 재료를 이용한 사출이 아니라 피해 플라스틱, 3D 프린터로 출력된 제품들을 이제 모두 수거해서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사출을 해보니까 오히려 내화학성은 더 우수하면서 무게는 감소하고 단가 역시 절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버렸을 플라스틱 파트들을 가지고 와서 재출력한 거였기 때문에 환경에도 더욱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뭐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정관리 시스템을 축축해가지고 자동화를 했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초점을 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비 품질을 이제 일정한 품질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3D 프린터의 경험이 많은 업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출력한 제품이 100% 잘 나올 거란 보장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자동화한다던가 공정을 개선한 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HP에서는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것을 런칭을 하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무엇이냐? 단순히 출력 대행 서비스가 아니고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장비를 튜닝함으로써 품질을 일정하게 나오도록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고객이 장비 그 운영 프로세스가 좀 서투르시다 하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례를 좀 들어보이면 조스텍이라는 업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미국 아이다호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데, 그 서비스 업체인데,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은 고객군을 가지고 여기다가 출력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요. 원래는 출력 서비스가 아닌 일반 그냥 그 서비스 업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가공, 생산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완제품 고객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HP의 도움을 청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프로덕션 레디네스 서비스라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하고 업그레이드, 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작업자들이 기존 3D 프린터를 많이 써본 고객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서비스 하던 그 프로세스에 3D 프린터를 끼워 넣었어요. 즉 3D 프린터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개선함으로써 개별 작업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이제 일 다 열심히 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미안한데 지금 이 일 좀 해주지 않을래? 퇴근할 때가 다 돼가지고 이런 오더가 들어온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스템이 조금 기존 시스템에 좀 많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작업 시작 시간이 굉장히 늦었다고 합니다. 이제 퇴근할 때쯤 이제 작업을 거래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작업을 분명히 나는 오늘 요청을 했는데 이래저래 너무 이제 늦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는 밀려가지고 내일 아침에 아니면 내일 오후에나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하루 평균 최대 8시간까지 작업 시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각 조직원별 역할과 KPI를 재정립하여 가지고 조금 더 업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업무에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업무 프로세스 바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이제 출력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프로세스 서비스 역시 HP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양산이나 대량 양산을 좀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공장 자동화 사례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보조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그 로봇 그리퍼 제작 사례이고요. 우리가 생산 라인에 가면 그 로봇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 로봇에 들어가는 그 각종 그리퍼나 아니면 엔더밤 툴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나 폴리머 덩어리를 깎아서 조립해서 만든 툴들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 툴의 무게가 무겁거나 아니면은 커질수록, 즉 툴의 무게중심이 로봇에서 길어질수록 로봇에 걸리는 하중이 커지게 되고, 즉 로봇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돌려 말하게 되면 이제 툴이 조금 더 간소화되고 가볍고 작아질 수 있다면, 대신 퍼포먼스는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면 더욱더 저렴하고 작은 로봇으로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띵크텍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진공 채널에 살아있는 로봇 그리퍼를 사용을 함으로써, 플라스틱이거든요. 또 다 비어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그리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로봇의 효율성을 좀 올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 장비 특성이 이제 기밀성과 수밀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후가공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밀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때문에 내부에 이렇게 진공 채널에 살아있는 파트를 만들어서 굳이 튜브를 꽂아놓지 않고 바로 그 작업에 투입했을 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CNC 워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로봇으로 복수의 그 컨베이어 벨트를 대응해야 될 때 로봇에 이제 다수의 이제 어댑터를 통해서 다수의 그리퍼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댑터가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또 이제 뭐 튜브가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전선이 튀어나온다던가 그런
보기에도 좀 거추장스러운 전선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텐데, 이런 걸 좀 간소화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3D 프린터로 이런 어댑터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동 도장 장치에 사용된 로봇 암을 만든 사례인데요. 그 로봇 암 자체가 형상이 조금 복잡해서 기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서 쪼개서 만들고 조립하는 공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봇 암의 대형화가 되게 되었고요. 이걸 3D 프린터를 접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노즐이라던가 그 암 부분들을 한 번에 출력을 하게 되면서 사이즈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사이즈입니다. 보시면은 수직 Z축 사이즈가 기존 1.5m에서 30cm로 줄어들게 된 사례이고요. 현재는 이제 모든 제품의 40% 정도를 이제 3D 프린터로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큰 그리퍼 쪽, 좀 더 큰 툴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금속 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든 굉장히 큰 대형의 로봇 그리퍼를 만든 사례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리퍼였다고 하더라고요. 엔도 범틀입니다. 이 무게가 125kg 정도이고, 제조 비용이 16,000달러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속을 깎아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산물이 발생을 하고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고자 3D 프린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설계가 아래에 있는 설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얀색 부품들이 출력물로 이제 3D 프린팅 출력물로 대체된 사례 부품이고요. 재미있는 건 이 부품들이 이제 PACB와 같은 경질의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니고 TPU처럼 연질의 재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TPU 같은 경우에는 재료 물성 자체가 슈어 값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구두 뒷굽처럼 단단한 느낌을 가진 고무입니다. 하지만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단단하지만 그렇다고 두께를 얇게 가게 되면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힘이 필요한 그 엣지 부분들은 이제 두꺼운 봉 형태로 남겨두고 내부를 이제 폭신폭신한 그 레티스 구조를 적용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경량화를 꾀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탄성과 형상 그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료 자체는 고무이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거나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재료가 그 충격을, 요 암 부분들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죠. 그래서 무게는 125kg에서 86kg 정도로 이제 가벼워지고, 비용 또한 16,000달러에서 12,000달러 정도로 4,000달러 정도가 절감이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포드 사례이고요. 미국은 아니고 이제 스페인에 있는 공장에서 활용한 사례입니다. 포드는 자체적으로 3D 프린팅 연구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부품들을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 개 정도의 부품들을 양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시죠.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시작은 마운팅 지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윈도우 마운팅 지그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품들을 조립할 때 쓰는 지그인 거고, 아마 이런 공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업자분들이 되게 터프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출력된 파트를 그냥 고이 내려놓는 게 아니고 다 쓰시면 던지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의 3D 프린팅 파트들이 파손되거나 마모가 발생해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HP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우수한 내마모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친 환경에서도 완제품으로서 성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운팅 지그 사례이고요. 다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이제 멈추고 가게 하는 리모컨 장치인데, 리모컨 하우징이 깨져가지고 3D 프린터를 대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석션 튜브인데, 보통 잠시만요. 이런 툴을 보면 툴 자체에는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지만 이런 석션 툴은 기존 실리콘 컵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 그리퍼가 옮기는 제품의 형상이라든가 크기, 무게 때문에 맞춤형 컵을 자체 제작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HP 3D 프린터로 TPU 재질로 이제 출력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도어를 특정 각도로 잡아주기 위한, 열린 채로 잡아주기 위한 그 스토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NC 가공 중에 들어가는 픽스처를 제작한 그 파트가 나오는데, 네. 지금 원래 FD로 만든 픽스처에서 금속 픽스처가 FDM 픽스처로, 그 다음에 HP 장비로 만들어진 위상 최적화가 적용된 최적화 설계로 만들어진 픽스처로 만든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요렇게 생긴 블럭을 잡아주는 픽스처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하바텍이라는 업체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왜 가져왔냐면, 제가 아까 내마모성이랑 강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어요. 여기가 그걸 보여주기 가장 좋은 사례라서 가져와 봤고요. 여기는 이제 꽃을 분류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특성상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수의 작업자들이 일렬로 앉아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지나가는 꽃들을 종류와 크기, 뭐 개화 정도, 색상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분류를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리고, 그리고 휴먼 에러, 좀 잦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줄이고자 이제 공장에서는 공장 자동화 설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화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면서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들이 대거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어두운 회색으로 보이는 파트들이 모두 3D 프린터 출력물이고요. 여기서는 MJF뿐만 아니고 여러 다수의 이제 다양한 3D 프린팅 방식들을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HP가 가장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구성을 보여가지고 HP를 택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 된 내용에 따르면 500만 사이클의 수명이 이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물류센터를 자동화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 이제 공장을, 아니면 공장이나 창고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돌려야지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많이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이제 설계를 하되 그대로 만들진 않잖아요. 만든다면 이제 사람이 작업한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골자로 잡고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인으로 구동되는 창고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가 원래 약간 영국의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선식품을 주문을 하면 거대한 바둑판 형상이 있고, 바둑판 한 셀 하나하나마다 제품들이 있는데, 내가 주문한 제품들을 이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신 쇼핑하는 개념으로 내가 주문한 수량만큼 물건들을 집어서 옮겨주는 역할인 것이죠.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거대한 창고가 있고요. 수많은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 하나하나가 그 소비자 한 명의 주문권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셀마다 아이템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각 소비자가 주문한 쇼핑권들을 얘네가 움직이면서 모두 자기 로봇 몸체 내부에 저장하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템 컬렉션이 끝나면은 이걸 이제 마지막에는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주게 되는데, 디지타이제이션과 3D 프린터 융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 3D 프린터 융합이냐? 이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의 95%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이 되었거든요. 심지어 바퀴도 그렇고요. 겉보기에는 출력된 건지 모르시겠지만, 내부에 있는 부품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금속 프레임을 제외한 플라스틱 부품들 전부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제품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수의 3D 프린터로 공장 자동화를 진행을 하였다. 그러면 공장 자동화에 이렇게 다수의 장비를 구동을 하는데, 장비가 어디 하나 문제가 생겨서 멈추게 되면 프로세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당장 장비가 돌아야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이 생산된 물건을 팔아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품을 빨리빨리 장비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막상 이제 장비를 고쳐야 될 때 엔지니어가 바빠서 자리에 없거나 아니면은 긴급하게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HP에서는 엑셀 서비스라는 이제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매한 홀로렌즈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요.
즉, 누구나 간단한 이 엔지니어 교육을 받고 이 기계를 통해서 HP의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제 보면서 증강현실로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홀로렌즈 장비에다가 HP의 커스터마이즈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장비의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것까지 이제 작업자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오퍼레이터고요. 장비 엔지니어가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서비스 엔지니어가 지금 못 오는 상황이어서 장비를 고치러 가는 것입니다. 영상에는 이게 3D 프린터가 아니고 인쇄기인데 저희가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이 영상을 가져갔고요. 제가 이걸 실제로 써봤는데 정말로 화면처럼 증강현실로 내가 어떤 파트를 고쳐야 되는지 영상에 그 화면이 나오고 그 어디에 어떤 볼트를 풀라고 영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엔지니어랑 같이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고치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이거 말고 저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한두 대 장비를 쓰시는 고객들에게는 필요성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아서 다수의 장비로 그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